K카 위클리 특가란 K카에서 좀 안 팔리는 매물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모아다가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위클리 특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K카는 보통 정찰제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당장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매물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봐도 좋습니다. 오늘은 중고 BMW를 중점으로 찾아볼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류의 중고차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들을 보고 참고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차 살 건데 예산이 500만원이라던가 뭐 1000만원이라던가 스포츠카라던가 SUV라던가 등등 원하는 컨셉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BMW를 찾을 거기 때문에 이 제조사 모델 선택해서 BMW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낮은 가격 순으로 정리를 할게요. 보니까 1,560만원부터 5,810만원대까지 다양한 매물들이 있고, 위클리 특가가 오늘 아침에 열린 건데 벌써 개꿀 3GT 매물 누가 가져갔죠? 기존 가격 대비 한 50만원 정도 할인이 됐고 6개월 보증이 무료라서 바로 물어간 것 같아요. 제가 구매했을 때는 3개월 무료였는데 이 6개월 무료는 진짜 개꿀인 것 같습니다. BMW 중고 개꿀 매물이라고 했을 때 한 2천만원대 언더로 봐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GYD부터는 3천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보지 않고 여기 1000만원대 매물들 중심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저렴한 1560만원짜리 50만원 할인이 들어갔네요. 먼저 볼게요. 사고 유무는 무사고고 14년 5월식입니다. 15년 10월식부터 N47 엔진에서 B47 엔진으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건 14년식이니까 N47 엔진입니다. 연식이 지금 10년 된 차인데 54,000밖에 안 탔어요. 주행거리가 적죠.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차가 2대인 집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 운이 없으면 도심에서만 왔다 갔다 걸었을 차량인데, 이게 도심에서만 왔다 갔다 걸었을지 아니면 세컨카 등등의 이유로 운행이 적었던 건지 아는 방법은 이 차의 최초 등록된 지역을 보면 돼요. 예전에는 이 차가 뭐 어디서 등록됐는지 그런 것들이 알아보기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헤이딜러에 보면 이 차 이력 정보가 잘 나오더라고요. 일단 찾아보니까 인천 부평구 쪽에서 거주를 하셨고, 인천 쪽에 거주를 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막 막히는 도로를 단거리로 주행할 일이 잘 없거든요, 인천 지역이면. 그래서 아마 세컨카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운행 자체가 적었던 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이렇게 연식 많고 키로수 적은 매물이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키로수가 적어서 문제가 될 확률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뭐 시내에서 뭐 조금만 왔다 갔다 걸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내에서 왔다 갔다 거린 게 뭐 10만 20만 킬로도 아니고 5만 정도면은 사실상 약간 과장 보태면은 신차 수준이나 마찬가지고, 여기서 뭐 아무리 관리 못해도 차가 그렇게 심각하게 망가지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만 킬로대라는 건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이 되고, 착용한 타이어도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2AS인데 벤투스 S2AS 정도면 국산 타이어 중에서는 제일 좋은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차량 관리를 그렇게 소홀하게 했을 것 같진 않다. 그리고 타이어를 여기 보면 교체한 지 뒷 타이어가 7.8, 앞 타이어가 7.3이에요. 이거는 거의 타이어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거고 차량을 갑작스럽게 바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차에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차를 판매한다면 이렇게 제일 비싼 타이어로 최근에 교환을 해놓고 차량을 내놓았을 가능성은 되게 적겠죠, 당연히. N47 엔진 들어가 있고, N47 엔진과 B47 엔진의 차이점은 이게 좀 더 큽니다. B47 엔진이 얄쌍하고, N47 엔진은 B47 엔진에 비해서 뭐 소음, 연비 뭐 이런 게 안 좋다고 하는데 엄청 크게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B47보다는 좀 더 누유가 더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N47이.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이밍 체인 절손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리콜 처리가 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누유 문제는 구매할 때 성능보증보험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서류상으로만 괜찮다면. 이렇게 하부까지 보통 찍어서 넣는 경우는 되게 좋은 경우만 이렇게 찍어서 넣는데 차량 컨디션은 확실히 좋은 것 같고, 키로수가 자체가 적으니까. 그리고 여성분이 사셨다고 하셔서 실내도 꽤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K카 진단 상세 결과에서도 다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다 통과됐다고 나옵니다. 옵션이야 그냥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옵션들인데, 일단 스마트키 2개 많이들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옵션들은 그냥 트림에 맞춰서 보면 되는데 이 스마트키가 한 개인 차량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는 키 관리를 잘 못해서 분실을 했거나 아니면 2대 차주인 경우 살 때부터 하나인 경우가 있을 텐데, 웬만하면 키가 2개 있는 걸 사는 게 좋습니다. 키가 하나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차량 관리를 더 못했을 확률이 진짜 조금이라도 더
더 높고 키 하나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이거 키를 하나 사려면은 거의 한 몇십만 원 돈 줘야 되고, 키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로 운행을 할 경우 갑작스럽게 리모컨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당장 뭐 어디서 구매할 데도 없을 때, 이럴 때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꼭 스페어 키 하나가 있는 게 무조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흰색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차 감가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밍 체인 절손 이슈, 그리고 프로펠러 샤프트까지 리콜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컨디션이 좋다고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진짜로 컨디션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안 좋은 차량을 컨디션 좋다고 구라쳤다가 팔았다가는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디퍼런셜 누유는 워낙 BMW의 국룰이기 때문에 터졌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서는 무조건 화면을 켜서 이쪽 무사고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다 양호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구매를 할 때 누유가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성능지를 속이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근데 오히려 서류상으로는 깔끔한데 누유가 있으면 개꿀입니다. 무상보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 420D도 그래서 무상보증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능지 상에서 문제가 없다고 적혀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미세누유라고 찍혀 있고 누유가 없는 것보다는 여기에 문제 없다고 적혀 있고 미세누유가 실제로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미세누유가 찍혀 있다고 하면 그냥 뭐 잠깐 타다 말 거라던가,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고 오래 탈 거라던가, 그런 거면은 뭐 그냥 적당히 관리하면서 사도 되는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도 비싸고, 또 저는 수입차든 어떤 거든 그냥 중고차를 엄청 오래 타는 거를 권장하진 않아요. 그렇게 오래 타서 수리비가 많이 들수록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만 타고 그 다음 팔고 그 다음 다시 사고, 이런 게 제일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여기가 뭐 무조건 문제 없는 차량을 구매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보증 수리로 깔끔하게 수리를 받고 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는 문제가 없고, 한 가지 걸리는 게 이제 여성 차주에 대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도 40대 여성분이 탔던 차였거든요. 근데 남자가 탔던 웬만한 차주보다 상태가 엄청 좋아요. 이 여성 차주에 대해서 할 말도 많은데, 이 여성 차주분들 중에서도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그런 부류의 여성분이 있고, 완전 차를 잘 모르는데 그냥 차가 필요해서 그냥 산 여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두 여성분들의 성향이 진짜 다른 게, 관리를 꼼꼼히 하시는 분들은 MBTI로 치자면은 T 성향이 조금 더 강하고, 좀 관리를 꼼꼼히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남성들이 선호하는 차들을 많이 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관리를 잘 못하는 여성분들이 탔던 차들이 문제가 크게 터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슈가 많이 돼서 여성 차주 차량은 걸러라 뭐 이런 말이 인터넷에 많이 도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진 않고요. 관리를 정말 못한 여성분이 탄 차만 피하면 되는데, 일단 K카 같은 경우에는 홈 서비스가 있고, 그래서 3일 동안 무상으로 타보고 환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 보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한번 해보면 대충 관리가 잘 했을지 안 됐을지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인수를 결정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홈 서비스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막 엔카 같은 데서 구매해서 엔카 같은 데서 환불 불가능하게 구매를 했다, 이 경우에는 사실 확률 게임인데, 이런 BMW 같이 좀 양카 이미지가 있는, 운전을 험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차들은 오히려 여성분들이 관리를 더 잘하고 되게 깔끔하게 타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진짜 대놓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차 있죠. 뭐 벤츠, 아니면 뭐 티볼리, 아니면 뭐 경차, 아니면 미니, 이런 차들은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크게 관리를 잘 못하고 크게 차에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차가 이뻐서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절대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BMW는 사실 남자들이 보기엔 이쁘지만 남성적인 디자인이잖아요. 굳이 벤츠나 이런 걸 안 사고 BMW를 샀다는 건 어느 정도 차를 좋아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휠까지 M휠로 바꿔놓으셨네. 그런 분들이면 최소한 관리를 잘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420D도 상태가 진짜 괜찮고 아직까지 특별한 고장 없이 문제 없이 잘 타고 있고, 이 차량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는 이제 X드라이브, 이 사륜구동인데, BMW 사륜구동이 되게 약하다는 말이 많아요. TC 오일, 디퍼 오일 잘 관리해주면은 큰 문제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뒤쪽 거 하나만 교환을 해주면 되는데,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디퍼런셜 오일 앞에 것도 교환을 해줘야 되고,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 TC 오일까지 같이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후륜보다 오일 교체 비용이 3배가 더 드는 거죠. 그 하체 쪽 오일 교환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유지비가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꽤 괜찮아 보이고 키로수도 적어서 좋지만, 저라면 구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유, 1560만 원인데 N47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 봅니다. 물론 그만큼 키로수가 적긴 하지만 사실 키로수가 이거보다 좀 더 많아도 타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키로수 적은 매물은 내가 나중에 구매해서 타면은 키로수가 그만큼 늘 거고, 그럼 키로수가 늘면 이게 연식이 많기 때문에 그거랑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식이 오래됐지만 키로수 낮은 차량은 뭐 문제가 있을까봐라기보단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전 비추하는 편입니다. 1,560만 원이면 좀 키로수 많은 비사칠 엔진 3시리즈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사륜 리스크도 있어서 저는 사륜은 이제 유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운전의 재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는 하지 않아요. 사륜, 연식 대비 키로수가 너무 적어서 가격이 너무 비싼 거, 그리고 이제 비사칠 엔진이 아닌 거,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차는 저라면 구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물은 1,630만 원짜리 18년식 7월 11만 킬로 정도 되는 차량인데요. 320i 럭셔리 모델입니다. LCI 버전이기 때문에 전방 충돌 경고도 있고 차선 이탈 경고 옵션까지 있습니다. 이 매물도 무사고고요. 이게 사진이 잘못 찍혀서 그런가? 임페리얼 블루가 맞나? 임페리얼 블루가 밝게 찍힌 건지 아니면 그냥 파란색이 좀 어둡게 찍힌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또 임페리얼 블루 같은데 또 이거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색깔이 좀 많이 다르죠. 청색이 두 가지라서 이거는 뭐 정확하게 무슨 색인지 딜러한테 좀 체크를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타이어는 피렐리 타이어를 끼고 있어요. 피렐리 타이어는 물론 좋은 타이어긴 한데 이 타이어가 지금 서머 타이어 같거든요. 근데 서머 타이어를 장착했다는 건 차를 되게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BMW에서 차를 좋아한다는 건 차를 조지고 탔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이게 서머 타이어를 쓰는 게 생각보다 유지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겨울에 윈터 타이어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서머 타이어로 겨울을 나면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게다가 타이어 잔존도 거의 마모 한계선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3mm 정도니까. 이 정도면 거의 차를 바꾸려고 타이어를 교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차를 어느 정도 잘 알고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고 이제 차를 교체를 한 차주일 것 같습니다. 하체 상태는 나쁘지 않고 실내가 이제 베이지 색이에요. 근데 이게 베이지가 뭔가 이 검은색이랑 안 어울려서 제 눈에는 좀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뭐 이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일반적인 블랙 시트 대비 유니크하다 이런 특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LCI 버전이기 때문에 이게 디스플레이가 디지털로 들어가고요. 가격은 1,630만 원이면은 28년식인 거 치고는 가격은 되게 싼 것 같아요. 무사고기도 하고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도 달려있고 무선 충전도 되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요. 완전 무사고 맞고 알림 사진 뭐 특이사항이 5개가 있다고 나오네요. 아까 물건 같은 경우에 다 통과했는데 알림 사진 뭐 5개 이게 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시트 상태가 이렇게 사용감이 있다 그러고 휠 까짐이나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평가사마다 조금 체크하는 게 좀 다른데 이분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상태감이면 사실 중고차라면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냥 이 실내 여기 안에 살짝 까진 거 이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종합 의견이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 판금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뒤쪽을 살짝 긁어서 그 부분을 좀 도색을 하고 판금했던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만약에 성능지에 표기해야 될 정도로 큰 사고였다면 구매한 다음에 그것도 성능보증보험 처리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득이다. 정말 나는 색 하나에도 엄청 민감해 뭐 이러신 분들한테는 문제겠지만 사실 그 정도로 민감하신 분들은 그냥 신차 사야죠. 이 정도 연식 있고 개꿀 가성비 중고차를 샀는데 뭐 그 정도 색깔 다른 거 정도 가면 못하면은 중고차 사면 안 됩니다. 좀 확실히 이 차를 좀 조지고 탔을 것 같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좀 40대 남성분이 타셨고 피해 이력도 좀 있네요. 근데 피해 이력이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살짝 박아도 헤드라이트 이런 게 워낙 비싸서 한 몇백만 원 우습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짜잘한 수리들로 200만 원 미만으로 다 짜잘한 수리들이고 보면은 이제 부품값도 35만 원, 뭐 24만 원, 뭐 5만 원, 뭐 46만 원, 여긴 부품값 빵원. 도장비가 비싼 거 보니까 이때가 쿼터팬은 판금인가 보네. 아무튼 이 정도 보험 이력이면 오히려 나쁠 거 전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매물을 봤을 때 연식에 비해서 가격이 꽤 괜찮고 키로수도 뭐 11만이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충분히 성능보증보험 받을 수 있는 범위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전 가성비고 제가 만약 3시리즈 320i를 구매를 해야 한다 라고 했다면 저라면은 이제 구매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일단 서머 타이어가 껴져 있어서 좀 달리는 거를 좀 좋아하는 분이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이 차가 파란색이라는 거에 대한 리스크, 뭐 감가나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구매해볼 만하다. 뭐 상태가 안 좋은 건 환불하면 되니까 제가 3시리즈를 찾고 있었다면 이 매물을 구매할 법하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매물을 보면 이번엔 320i M 스포츠 모델이에요. 17년 5월식이고 가격은 옆차랑 비슷하게 1640만 원입니다. BMW는 저는 뭐 사실 M이나 럭셔리나 기본 모델이나 그냥 전체적인 이제 외관 자체는 전 다 마음에 드는데 M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휠, 범퍼도 이쁘긴 한데 범퍼는 그냥 일반 범퍼도 저는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휠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 19인치 휠이 진짜 이쁘고, 근데 이 19인치라서 안 좋은 점, 승차감 뭐 이런 건 저는 크게 신경 안 써서 상관없는데, 타이어 교체할 때 가격이 비싸다. 우리는 이제 가성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타이어 19인치로 교환하려면 비싸니까. 근데 벤투스 S2 AS 들어있고, 그리고 이것도 잔존량은 5.4, 앞쪽은 6.6으로 교체한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되고 한 1, 2년 됐을 것 같네요. 아니면 뭐 오래 탔으면 2, 3년. 근데 이것도 이제 국산 타이어 중 최고 사계절 타이어로 꼈기 때문에 차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서머 타이어가 아닌 사계절 타이어이기 때문에 달리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런 성향은 아닐 것 같아요. M 스포츠긴 한데, 아니면 그냥 뭐 돈 아끼려고 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휠, 범퍼 이런 것보다도 진짜로 M 스포츠 모델이 좋은 거는 이 M&들, 이 M&들이 들어간다는 게 진짜 좋습니다. 이게 솔직히 디자인 차이가 너무 심해요. 이거 럭셔리 핸들이라서 그 버스 핸들보다 살짝 한 등급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것도 여전히 버스 핸들이거든요, 디자인 자체는. 근데 이거 하나 달았다고 해서 실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 핸들 하나만으로. 진짜 이 구형 느낌이 나면 이 M&들만 달려도 이 정도면 그래도 세련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M&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신 다음에 중국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어백은 중요하니까 JSS 에어백이 탑재된 게 중요한데,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좀 저렴한 걸로 구매해서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차를 산지 좀 오래되기도 했고 해서 그냥 굳이 안 바꾸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위해서 이 M&들은 진짜 저는 강추드리긴 해요. 여기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고, 18년은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었죠.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아날로그 계기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저는 디지털 계기판이 좀 더 이뻐 보이긴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안 해요. 아날로그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차선 유지 방지 장치랑 이렇게 안전 장비들 다 있고, 여기가 시동 버튼 까짐이 있는데, 이거는 까졌다고 해서 뭐 차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뭐 알리에서 부품 사서 교체라든가 뭐 스티커를 붙이던가 해서 덮으면 될 것 같아요. 키를 튜닝을 하셨나? 차 키가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또 무사고 제품이고 완전 무사고 상품이고요. 여기도 알림 사진이 있네요. 일단 도어 윈도우 정상 개폐될 것. 이쪽에 좀 흠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흠집이야 뭐 중고차 타는데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차를 안 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휠이 좀 까진 게 심한가 봐요. 근데 휠 흠집 정도는 중고차한테 당연한 거기 때문에 휠의 흠집까지 보면서 트집 잡고 이러면은 중고차 사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문제 없다고 나오고, 이것도 82년생 여성분이 운전을 하셨다고 하네요. 아까 제가 좀 달리는 거 완전 조지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여성분이 운행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여성분도 원래 그거였네요. 57,000km 때 구매를 하셨다가 2년 동안 5만 km나 타고 판매를 하셨어요. 차를 엄청 많이 타시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시는 여성분이 운전을 못할 리는 없겠죠. 차량 관리를 안 할 리도 없고, 보통 차량 관리를 잘 못하고 이런 분들은 거의 마트 다니는 용도로 탄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차량 관리를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 차주라는 이유로. 게다가 이런 M 스포츠, BMW 3 시리즈 M 스포츠 차량 같은 경우는 더더욱 차량은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한 것 같고, 스마트키 한 개가 있는 것이 걸리고 파란 색깔인 거가 걸리네요. 제더 3 시리즈네요. 그 다음에 이제 G색 3 시리즈입니다. 3 시리즈 G색은 좀 보기 되게 드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사고네요. 사고라고 이제 무조건 걸으면 안 되고, 예전에는 이 약한 사고랑 좀 강한 사고를 분류를 해놨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약한 사고들도 그냥 사고로 퉁쳐서 기입을 하기 때문에 이 차가 과연 어느 부분이 사고가 났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쿼터 패널 판금과 휠하우스 판금 있네요. 휠하우스 교환이 아니라서 판금이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굳이 휠하우스까지 먹었던 차를 굳이 불안하게 구매를 할 필요는 없겠죠. 가격이 뭐 그만큼 엄청 싸면은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지만, 18년 3월식에 10만 킬로인데 얘는 18년 7월식에 11만 킬로에 1630만 원이니까, 물론 얘는 330iM이긴 하지만 뭐 차가 이쁘긴 하지만 휠하우스까지 먹었던 차들은 아무리 판금이라고 하더라도 미련 없이 그냥 꺼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40만 원짜리 차 볼게요. F바디인데 2천만 원 넘어가는 3 시리즈면 사실 좀 그렇게 가성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가격에서 좀 탈락했고, 이게 뭐 키로수가 엄청 막 3만 킬로대다 뭐 이런 거면은 뭐 2천만 원 좀 더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텐데, 8만 킬로인데 2천만 원 넘게? 이거는 좀 아무리 차량 상태가 좋다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더 싸게 하고 수리비로 한 2, 300 쓰는 게 낫지. 나중에 대팔 때도 감가도 엄청 심할 거예요, 이렇게 비싼 차들은. 당연히 차는 이쁜데, 이것도 한국 타이어 껴져 있고요. 얘도 벤투스 S2 AS 껴져 있네요. 3 시리즈는 벤투스 S2 AS 끼는 게 국룰인가? 아무튼 유독 많습니다. 오늘 이것도 디지털 계기판이고, 차량 상태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뭐 엄청 깔끔하다도 아니고, 이거는 안 까졌네요. 타이패스 있고, 특별한 점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차키 2개고 특별히 막 누유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가성비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냥 좀 대충 볼게요. 근데 이게 에스토리 블루라고 하네. 이 색깔이 진짜 인기가 없는지 다 이 색깔이네.
이래서 신차 살 때는 절대 이렇게 색깔이 있는 차로 사면 안 돼요. 무사고고 성능 점검지 상에서도 다 문제 없음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여성분이 운행하셨던 차량이네요. 1인 신조고. 차량에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괜찮은 차량 같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K카 위클리 특가 중에서 BMW 매물을 좀 찾아봤고, 제가 봤던 매물들 중에 딱 이거는 사야 된다 싶은 매물은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저는 이 320i 럭셔리 모델을 고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색상을 또 체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임페리얼 블루가 아니고 에스토릴 블루라면 좀 아쉽지만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 매물도 전 괜찮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제가 수입차를 타는 이유는 수입차 디젤이 연비가 엄청 좋아서 수입차의 비싼 유지비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거든요. 근데 가솔린으로 BMW를 타버리면 연비에서 이득을 거의 못 보기 때문에 폭탄 맞으면은 그냥 정신승리 할 것도 없이 그냥 폭탄 맞는 거예요. 디젤이 폭탄 맞으면은 그나마 연비로 아낀 돈 그걸로 수리비 쓴다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수입차를 다음에 산다면 수입차는 디젤을 살 것 같습니다. 내연 기관 중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딱 이거다 싶은 매물은 없었지만 만약에 이제 가솔린도 괜찮고 차를 3 시리즈 중에서 꼭 사야 한다 싶으면은 이 320i 럭셔리 모델을 구매를 하시는 게 지금 이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고, K카 같은 경우에는 홈서비스 3일 무상환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분들도 안심하고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사기당할 일도 전혀 없죠. 그래도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K카 워런티를 가입을 하시면 되니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가격이 한 100만원 정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왕 가입할 거면 6개월보다는 24개월이 낫지 않을까, 만약에 뽕을 뽑아 먹을 거라면. 왜냐면 저희는 다 성능보증보험 처리를 받잖아요. 그 다음 5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6개월을 가입한다 치면 그럼 그 5개월 내에 또 새로운 고장이 발생될 확률은 진짜 적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24개월로 그냥 통 크게 가입을 해버리는 게 어떨까. 24개월이랑 1년이랑 2배 차이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1년 넘어가서 뭔가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 하나 잘 터지면 한 몇백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하신 분이라면 300만 원 더 주고 24개월 워런티 가입을 해서 그냥 차값 300만 원 더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유지 관리 이런 거 좀 자신 있다 싶으면은 그냥 보증을 가입 안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도 난 좀 너무 좀 찝찝하다, 어느 정도 절충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6개월 아니면 이제 1년 이 정도 가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개월은 진짜 이거는 6개월이랑 20만 원밖에 차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가입하지 말라고 그냥 6개월로 그냥 유도하려고 그냥 하는 것 같고, 이건 성능보증 보험이 없을 때는 이제 3개월이 가성비가 될 수 있는데 성능보증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소 6개월은 들어야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K카 위클리 특가에서 BMW 매물 괜찮은 것들을 좀 찾아봤고, 다음 주에도 비슷한 콘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줬으면 하는 차량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다음에 찾을 차량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성비 있는 생활을 도와줄 김지금입니다. 얼마 전 제가 K카 위클리 특가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 있죠. 영상을 만든 후에 저도 생각나서 차량이 새로 리스트업되는 화요일에 눈팅을 해보았는데